보통 샴페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청사과나 레몬 같은 상큼한 향에 우아하게 떠오르는 기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스탠딩 파티에서 가볍게 한잔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좋은 고급 술 이미지도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샴페인 하우스는 이런 이미지와는 완전 다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샴페인 양조에 사용했던 오크통을 다시 도입하여 묵직하면서도 우아한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오크통 제조에 사용하는 참나무 숲을 직접 관리할 정도로 오크통의 진심인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로버트 파커가 가장 뛰어난 샴페인 하우스라고 극찬한 적이 있고, 젠시스 로빈슨 또한 프랑스 3대 샴페인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고급 샴페인의 대명사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샴페인 하우스, 앙리지로입니다. 앙리지로는 162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소유주 변동 없이 400여 년간 가족 경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대 손인 클로드 지호가 1983년부터 하우스를 이끌고 있으며 여러 새로운 시도를 통해 품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앙리지로를 최고의 샴페인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스테인리스 통을 다 없애고 전부 오크통으로 교체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 투어 설명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앙리지로는 몽타뉴드 항스의 그랑크리 마을 아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샴페인 품종 중 하나인 피노누아가 아주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앙리지로도 샴페인을 만들기 전에는 피노누아로 레드와인을 생산했다고 하네요. 현재 품종 구성은 피노누아 70%, 샤르도네 30%이고, 그래서 앙리지로의 대부분 기배들의 블렌딩도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앙리지로는 25헥타르에서 생산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데요. 그중 50%는 직접 소유하는 밭으로 상위 기배를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50%는 아이마을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포도밭으로 포도를 구매해 엔트리급 양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투어를 시작하면 바로 양조실로 안내를 해줍니다. 앙리지로는 양조장이 2개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상위 급에만 생산하고 엔트리급인 에스프릿은 인근의 다른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조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많은 오크통들인데요. 앙리지로에서는 오크통 얘기를 자세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014년까지 앙리지로의 샴페인 병을 보면 푸드셴이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오크통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투어 내용의 90%가 이 오크통 얘기라서 이걸 빼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앙리지로에서 사용하는 오크통의 원산지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샹파뉴에서 가까운 아르곤 숲의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이 아르곤 숲이 아주 중요한데, 과거에 샹파뉴에서는 이 숲의 오크통으로 샴페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스테인리스통 보급 이후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앙리지로에서만 이 숲의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앙리지로는 아르곤 숲의 때루아를 분석해 나무들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오크통이 생산되는 숲의 때루아까지 분석하고 관리하는 와이너리는 앙리지로와 더불어 보르도의 샤또 라투르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이드님이 구획마다 나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오크통도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앙리지로는 이 아르곤 숲의 200년 된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사용합니다. 200년 전 나무를 지금 쓰면 앞으로는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이미 옛날부터 숲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산림청과 협력해 아르곤 숲 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나무 한 그루를 베면 2그루를 새로 심는다고 합니다. 앙리지로는 일부 기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와인을 오크통에서 발효 및 숙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스테인리스 통도 사용했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 앙리지로 병을 보면 푸드셴이 다 적혀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엔 오크통과 스테인리스통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적은 것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엔트리급 와인인 에스프릿도 이제는 전부 오크통에서 양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와인을 오크통으로 양조하는 앙리지로는 무려 1200개에 달하는 오크통을 보유하고 있고, 박셀별로 각기 다른 오크통을 사용합니다. 오크통은 5년간 사용하는데 5년이 지난 통은 미국의 위스키나 일본의 사케 양조장에 재판매된다고 합니다. 상위 기배의 경우 100% 새 오크통에서의 1년을 포함해 최대 8년간 숙성 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동그란 계란 모양의 통은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테라코타라 불리는 양조시설인데요. 제가 와인뉴스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독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테인리스 통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고 오크통에서 발생하는 향의 첨가 등의 작용이 없어서 자연적인 와인을 생산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발효 중 온도 조절을 통해 자연적인 대류 현상을 발생시켜 효모 찌꺼기와 와인이 저절로 섞이게 해서 풍미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큐베 담 제인 로제 와인 생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뭔가가 적혀있는 뚜껑이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이 바닥 밑에 아주 큰 콘크리트 통이 있는데 그곳에 리저브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와인이 솔레라 시스템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앙리지오만의 진한 복합미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님께서 숙성 중인 와인 중에 내부가 보이는 오크통 하나를 보여줍니다. 불빛을 아래쪽에 비춰주시는데 발효가 끝나고 남은 효모 찌꺼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앙리지로는 이 효모와 와인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좀 더 묵직하고 풍미 있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참나무 밑둥으로 만든 테이블이 있는데요. 오크통을 만들 때 이 큰 나무의 중간 부분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앙리지로 투어를 받다 보면 다른 샴페인 하우스 투어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병 숙성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르미아주나 병 숙성되고 있는 지하 숙성실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앙리지로에서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없냐고 물어보니 다른 양조장에 있고 자기네들은 그게 엄청 중요하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샴페인에서 탄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깜짝 놀랐더니 앙리지로 샴페인에서 탄산은 그저 거들 뿐이고 와인 자체를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샴페인도 와인이다 라는 철학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시음 때도 나오겠지만 거품도 엄청 부드럽고 겁나게 잘 만듭니다. 이제 시음실로 갑니다. 가장 먼저 앙리지로 MV16i 그랑크리를 시음했습니다. MV는 멀티 빈티지의 줄임말로 1990년부터 축적된 리저브 와인을 뜻하고 16은 2016년 빈티지 와인을 말합니다. 즉 그 두 가지를 블렌딩해 만든 샴페인으로 앙리지로의 대표적인 뀌베입니다. 매력적인 골드 컬러에 구운 견과류, 꿀, 스모키한 향이 아주 우아하게 올라오고요. 오렌지 껍질, 라임 등의 진한 시트러스 계열도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밸런스가 정말 좋고 혀에 촥 감기는 거품이 너무 느낌이 좋아서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아까 전에 탄산은 거들 뿐이라며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기분 좋은 짠맛이 돌며 입안에 침이 계속 고이면서 긴 피니쉬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아이마을 때루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날 귀중한 와인도 시음할 수 있었는데요. 샹파뉴에서 생산한 스틸 와인인 꼬또 샹프누아 블랑입니다. 일단 향을 맡아보니 완전 부르고뉴의 고급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빌리니 몽라쉐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입안에서는 샹파뉴 지역 특유의 미네랄리티가 입안을 꽉 채우면서 산도도 꽤 높게 느껴지는 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부르고뉴와는 또 다른 샹파뉴 지역의 샤르도네 특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날 앙리지로의 책임자분도 시음할 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원래 앙리지로는 미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며 2021년 수출량 중 5월까지 1위국이 바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에게 바로 옆에 운영하는 호텔도 보여준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앙리지로에서 운영하는 호텔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쁜 호텔 투어를 마치고 또 하나를 시음시켜 주는데요. 바로 샹파뉴 지역의 주정 강화주인 하타피아입니다. 파리 와인샵 르그헝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달달하면서도 크게 부담이 없어서 식전주로도 좋고 디저트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피노누아 에키스를 넣어서 만든 초콜릿과 함께 서비스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껴본 페어링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완벽한 궁합이었습니다. 앙리지로 투어 총평은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크통, 오크통, 오크통!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후덜덜한 샴페인 하우스 방문기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